한국영상자료원과 사단법인 신상옥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고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신상옥 감독 7주기 추모 특별상영 및 추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또 영화계 관계자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소개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그러면은 저희가 대화의 시간을 갖기 전에 신상옥 감독님 추모 7주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김홍진 교수입니다. 제가 웬만한 자리에서는 잘 떨진 않는데요. 오늘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굉장히 신상옥 감독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도 떠오르고 해서 상당히 많은 실수를 저질 것 같습니다. 혹시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행사에 앞서서 두 편의 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1962년작 신상옥 감독님이 만드시고 신영균, 최은희 선생님께서 주연하신 연령은 상영이 한시에 있었고요. 또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1961년작 연산군의 상영이 있었는데요. 특히 연산군은 영상자료원에서 디지털로 복원한 그리고 칸 영화제 칸 클래식 섹션에서 틀어졌던 그 영상으로 여러분이 감상하셨습니다. 저도 좀 보면서 정말 엊그제 촬영한 것처럼 그 화려한 색감과 그 선명한 화면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신상옥 감독님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이장호 감독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신상옥 감독님 7주기를 맞이하면서 언제나 늘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추모해 주시고 또 아직도 저희는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해서 이번에도 우리 신영균 회장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늘 이렇게 신세만 짓는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저희들 소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념관을 만들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념사업회가 줄곧 해왔던 것은 청년 영화인들과 선배 영화인들의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천해왔는데 매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청년 영화 또 선배 영화들 영화인들끼리 만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요즘 새로 영화를 만들면서 캐스팅할 때 스태프들이 전부 젊어서 선배들의 면면을 잘 몰라서 제가 캐스팅할 때 이렇게 단절되어 있나 그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또 저 역시 젊은 연기자들을 잘 모르니까 일전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었던 게 베이비 복스라는 아마 가수가 있는 모양인데 베이비 복스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새카맣고 또 젊은 제작부들은 내가 거론하는 그 선배 연기자들을 모르고 그래서 참 서로 교통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봉준호 감독, 이영주 감독, 우리 김홍준 교수는 정말로 그리고 고형욱 기획자는 젊고 왕성한 지금 활동을 하면서도 그 한국 영화 역사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어서
우리 신영진 회장님, 최영희 선생님 함께 시내 토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겠지만 원로 우리 선배 영화인들과 후배 영화 감독들이 진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이병헌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오늘 신 감독님이 소천하신 지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신영균 회장님, 김수영 감독님, 그리고 문희 선생님, 김동호 대학원장님 등 우리 한국 영화의 역사를 만드신 분들을 모시고 영상자료원에서 7주기를 갖게 된 것을 뜻깊고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곳 영상자료원의 수장고에는 떠나가신 감독님께서 만드신 그 손길이 닿은 당신의 분신 수백 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영화관 내 스크린에서는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 신필름에서 제작한 수많은 작품들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수시로 빛을 발하면서 감독님을 그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열리는 이 추모식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영화의 관객 숫자를 놓고 최고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오늘 있기까지는 누가 뭐래도 신 감독님이 생전에 한국 영화사에 뿌리고 가꿔왔던 토양과 그 영향력이 바탕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고인이 남기신 작품들을 앞으로도 영원히 지구상 여러 극장이나 안방의 모니터를 통해서 끊기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욱 보존과 복원 그리고 활용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인은 1952년 아기하로 데뷔한 이래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미래의 영화를 기획하고 과거의 영화를 복귀하셨으며 영화처럼 사시다 가셨습니다. 고인의 자서전 제목이 나는 영화였다라는 표현처럼 생의 마지막까지 영화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셨던 그리고 평생 영화밖에 몰랐던 감독님의 뜻이 잊혀지지 않고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로서 그리고 시네마테크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희 여사님의 이런 당부와 염원이 오늘 이 장소에서 이런 행사를 갖게 하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 영화계 인사분들이 와 계신데요. 일일이 다 모시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단국대학교 영상컨텐츠 전문대학원 원장이시고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이신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선 여기 원로 영화인들 많으신데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 4월 11일 밤에 신하옥 감독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7년 전 내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엊그제 같지만은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상옥 감독께서는 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영화만 생각하시고 또 영화에 대한 욕심과 열망만 갖고 계시면서 타계를 하셨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사신 분이셨고 진정한 영화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특히 납북된 북한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넘나들으시면서 74편의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74편이 그 영화마다 새로운 기법, 새로운 장르의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던 영화들이 바로 그러한 영화들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감독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화, 새로운 기법을 창출해 나가시는 한국 영화의 진정한 그러한 거장이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1962년에는 그 신필름 영화사를 당시 허가가 안 났던 그 시절에 신필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0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하셨습니다. 이를테면 한국 영화를 산업화시키시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또 더구나 이 신상옥 감독께서는 홍콩하고 그 영화 합작 영화를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1964년에 달기라든가 또 그밖에 마적 이런 영화들을 홍콩과 합작으로 만드시면서 한국 영화의 합작에 길을 트셨고 1962년에는 물론 그 전에 강대림 감독이 만든 마구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받았습니다만 62년에 만드신 영화가 이생명 다하도록 하는 영화가 아역 배우 전영선이 또 특별 은곰상을 받게 되셨죠.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신상옥 감독께서는 한국 영화의 해외 시장을 개최하고 해외 영화제에 한국 영화들을 내보내는데도 앞장서신 그러한 길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 7년 전을 회고해 본다면 감독님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영화만을 생각하시고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에 불타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늘나라에 가셔도 지금 영화를 만들고 계시지 않았을까, 많은 영화를 이미 만들으시지 않았을까. 다만 저희들이 못 보는 것이 이제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독님을 추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애타고 더욱 간절한 것은 이러한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위협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점에서, 그래서 한국 영화의 영원한 거장이고 거인이라는 점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 애끓게 만들고 계십니다. 부디 최은희 여사님께서 건강하시고 또 더 오래오래도록 이 한국 영화를 지켜보시면서 더욱 건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7주기를 맞이해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신상옥 기념사업회 특히 한국영상자료원 이병훈 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여러 걸로 영화인들이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추모의 몇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화감독이자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희석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들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다음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벌써 7년이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이 감독님과 추억을 나누시고 같이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이 후배 감독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감독님의 영화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삶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영화인들에게 큰 발자취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최근의 한국 영화의 성장 뒤에는 감독님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비롯해서 수많은 영화가 초석이 되었으며 감독님이 고민하셨던 영화인들 스스로에 대한 한국 영화의 기업화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의 고민은 현재 한국 영화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후배 영화인들은 이러한 그림자들을 걷어내고 한국 영화가 다양한 부분에서 더욱 견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감독님의 뜻을 빌어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독님의 7주기를 맞는 오늘 다시 한번 감독님의 영화에 대한 영원한 열정을 기리며 부디 영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독님은 한국 영화의 큰 별이셨으며 아까 이병헌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독님이 생전에 남기신 자서전의 제목처럼 감독님은 영화 그 자체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추모 행사를 마치고요. 그 후에 약 10분 후에는 저희가 신사옥 감독님의 작품 세계를 다시 되돌아보는 좌담회를 가지겠는데요. 좌담회에는 최은희 선생님, 신영규 선생님, 김수용 감독님, 김종원 평론가님, 봉준호 감독, 이용주 감독, 그리고 고영국 프로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처음에 일일이 내빈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보니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 신사옥 감독님과 한 시대를 같이 하셨던 당대의 스타 여배우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 잠깐 결례가 아니라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최지희 여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그리고 저 김세용 감독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 정계현 선생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른 많은 또 남성 연기자분들도 여기 계시는데요. 제가 결례가 아니라면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생략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약 10분간 장례 정리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약 1시간 동안 좌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시고요. 좌담회가 끝난 다음에는 케이터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분 내지 50분 정도 신사옥 감독님 7주기 추모하는 좌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옥 감독님의 영원한 반려이시고 또 여성 영화인으로서 영화 배우시면서 영화 감독이신 최은희 여사님의 소회를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잡합니다. 감회가 너무 착잡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신 감독하고 저하고는 평생을 하여간 24시간 떨어져서 생활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타계를 하게 나니까 정말 그때 기분은 앞에 안 보이고 그냥
요즘 날이 갈수록 벌써 7년이 다가와서 특히 금년에는 제가 마음이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신상욱 감독이 데려갈 때가 됐나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게 함께 생활할 적에는 그냥 뭐 본순이 구순이 아웅다웅 싸우기도 그렇게 싸우지만 한번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고 보면은 두고두고 생각하는 게 무궁무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무실 적에 부부되는 건 정말 마음껏 사랑하고 애끼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자꾸 보이고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오늘 보신 두 편의 영화 연령은 또 연산군 두 편 다 주연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 신영균 영화예술재단을 통해서 한국 영화의 발전과 특히 후학들의 양성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저희 신영균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연산군은 한국 영화에서 본격적인 사극복을 이뤘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연산군과 연령운으로 제1회, 2회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연속으로 석권하셨다는 그런 기록도 남기셨는데요. 그 당시 연산군과 연령운을 신상욱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셨던 당시의 상황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한번 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산군하고 또 연령운의 모습 역할하고 아주 정반대 역할을 했어요. 연산군은 복군이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 아주 최고의 왕 노릇을 한 사람이고 또 모습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주 고생하는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서 살았던 인생을 저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지금 오래됐지만 정말 후회 없는 인생들을 다 살아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질문한 데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연산군이 1961년도에 제작이 됐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신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새로 영화계에 데뷔한 지가 한 1년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연산군이라는 역할은 배우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역할을 하려고 우리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던 김진규 선배님이 있었어요. 그분도 있었고 또 우리 같은 동료였던 최무룡 씨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김승호 선생까지도 그 역할이 하고 싶어서 우리 신상욱 감독한테 굉장히 그때 교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우리 최은희 여사의 오빠로 잠깐 나간 것을 그때 신감독하고 처음 인연을 맺었어요. 그러나서 신필름에서 제작한 일지매라는 역할에 제가 일지매 역할을 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아마 우리 신상옥 감독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상군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영화계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그 얘기는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엔 이 아프타리 코팅이 돼서 녹음을 동시 녹음을 못하기 때문에 대사를 외지 않아도 배우들이 얼마든지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대사를 탁 외웠어요. 옆에서 누가 아니 왜 대사를 다 외느냐? 대사를 이 다음에 녹음도 못 내는데 왜 대사를 다 외느냐? 근데 내가 연극 배우 출신이거든요. 대사를 외가지고 연기하는 거하고 그냥 프롬프트를 받고 연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번 우리 신상훈 감독하고 같이 하는데 내가 연극 배우 출신이 돼서 좀 오버 액션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신 감독한테 이거 너무 오버 액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그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해봐. 이러면서 도리어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오버 액션을 무지하게 했는데 근데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카메라맨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신상욱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막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따라줘. 그렇게 그 신 감독이 뒷받침을 해주고 또 신 감독은 내가 느끼기에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도 확실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연기자들이 그 양반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대단한 분이다. 정말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할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이따 또 하게 되면 또 하겠습니다. 자꾸 더. 정말 그 한국 영화사의 귀중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김수영 감독님께 그 신상훈 감독님과 동시대 활동을 하셨고 저희 후배들이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라이벌이시기도 하고 동지이시기도 하고 또 친구이시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신상훈 감독님에 대한 김수영 감독님의 추억을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라이벌도 아니고 지금 뭐라 그러셨는지 친구는 더더러 아니고 그때 신상훈 감독은 영화계의 왕이었어요. 네, 그래서 난 첫 번에 그분이 날 만나자고 해서 다방에서 만났는데요. 신상훈 감독 얼굴도 모를 때입니다. 그러나 신상훈 감독하고 이 치훈이 여사 24시간 같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뒤에 따라오실 치훈 씨를 보고 저 앞에 있는 저 사나이가 신상훈인가 보다 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무슨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제가 신필름에 처음으로 가서 그게 돌아온 사나이 그런 영화를 찍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방에요. 앉자마자 신 감독이 나한테 야 그럼 반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영화 감독 지금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저 우리
우리 집에서 일하러 갈래?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또 주저앉았죠. 그런데 예, 저 뒤에 앉은 사람 저 사람 한번 쳐다봐라. 이 쳐다보니까 그때 여름이에요. 거의 이 반섬에 이런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연산군 찍기 그 전에 신영준 씨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심각합니다. 제가 저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내가 새로 찍을 연산군의 주인공이야 좀 봐라. 그래서 보니까 그때 배우가 된 후의 얼굴하고 배우 이전의 얼굴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평범한 얼굴이에요. 그냥 저도 똑똑할까 그 생각만 했는데 그러니까 저 신영준 씨였죠. 신영준 씨를 보러 연극 많이 했죠. 여러분께서는 신영준 씨가 무대에서 연극할 때 이름이 달랐죠. 그때 신일천이죠. 하늘 같은 사나이예요 저희가. 저 양반은 뭐 여기서 좀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저하고 같은 애 태어났어요. 근데 저기 뭐 제가 호적을 좀 듣게 해가지고 자기가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인사가 그러고 살았는데 그 나중에 그 신상옥 감독님을 라이벌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뭐 친구도 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요. 그냥 그러고 살았지만 저 신영준 씨는 그 후에 15개의 저 양반의 대표작이 저의 대표작이고 또 이 최은희 여사는 5개의 영화를 찍었는데 이 양반하고도 5편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옥 감독 돌아가신 지 벌써 7년이 되셨고 한치건너 두치라고 이렇게 옆에 나란히 앉아서도 이 옆에 앉아있는 최은희 여사는 목이 메어서 말씀을 못하는데 저는 신상옥 감독에게서 이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루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줄이고 다른 분에 얘기해요. 김성환 감독님을 모시고 한번 밤새는 시간을 저희가 꼭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그 김정원 평론가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아마도 저희 후배들은 후학들은 신상옥 감독님의 영화를 훨씬 후에 보게 되지만 개봉 당시에 아마 계속 수십 년간 신상옥 감독의 영화와 함께 해오셨을 텐데요. 김정원 평론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상옥 감독님의 영화 세계와 그리고 본인의 그 영화에 대한 기억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그 주변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이야기는 어찌 보면 관념적일 수가 있는 또 영화를 통했고 영화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 시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신상옥 감독의 영화 세계는 나홍규 시대와 최인규 감독 시대와 맥이 닿았다고 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홍규의 아리랑과 덩어리 삼룡 뒷날 신상옥 감독님의 대표작품에 해당하는 작품이 됐습니다만 이 작품을 청년 시절에 보고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찰리 차플린의 작품 그 가운데서도 모던 타임즘과 황금광 시대 곧 26년과 37년도 작품을 보고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뒷날 신상옥 감독이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나홍규를 통해서는 영화 정신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최인규 감독을 통해서는 영화가 중시하는 영화 기술을 거기서 체득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영화사 시절에 신상옥 감독은 그분이 문화에서 묵은 미첼 카메라를 들고 운반하면서 그 기술을 연마하게 됩니다. 때로는 것을 분해하고 익히고 다듬으면서 되었습니다. 뒷날 이분이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데 전자인 찰리 차플린 작품 세계는
1952년 이분이 데뷔작인 아리아와 그 이후 58년도에 만들어진 김학채운 여사 주연의 지옥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신상옥 감독은 문예 영화 계열과 소위 여성 중심의 멜로드라마로 전향하게 됩니다만 여기에 동축되고 있는 그 의미는 함의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신상옥 감독은 한국 영화 산업사에서 신필름 시대와 신상옥을 빼놓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상옥 감독이 주도해서 만든 신필름의 제작 영화가 215편 정도가 됩니다. 그분이 만든 영화가 북한에서 만든 영화 10여편을 제하고는 약 70여 편이 됩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영화들이 여기에 함유하고 있는 그 의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상옥 감독이 지옥화를 눈여겨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고향이 제주거든. 피난민들이 제주에 와서 저희 집에서 운영했던 쌀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왔던 김막 선생이 저희 집 외상을 주고 와서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봤던 영화 배우에 대한 그 괴로움 중에 하나가 6.25 전쟁 시기였겠습니다만 매우 빈곤하다는 그런 사실 속에서 참 잘생겼구나. 네. 그래서 저희 영화 세계를 형성하는데 뒷날 저희 모습 가지고는 감독도 될 수가 없고 두말할 필요 없이 배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길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뒷날 지옥화를 보면서 무한한 감동에 접어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이 정도 일단 그 소망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신상옥 감독님께서는 그야말로 영화계의 거인이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을 다 모시면 1년 내내 밤을 새도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이제 시간의 제한 때문에 또 다음 분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그 젊은 관객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고 요즘 보니까 좀 덩치도 좀 더 들은 것 같은데요. 플란더스에게 살인의 초, 괴물, 마더, 그리고 지금 설국열차에 영어로는 스노우피어스 맞나요? 발음이 좀 부족한데 후반 작업을 방금 마치고 귀국하신 봉준호 감독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어떤 면에서 1960년대, 70년대 신상옥 감독께서 본인이 직접 신필름에서 작품을 제작하시면서 말하자면 대중성과 또 작가로서의 예술성 그것을 동시에 추구하신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신의 영화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신상옥 감독님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후배 영화 감독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뭐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도 그렇고 신상옥 감독님 작품을 TV나 DVD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접하긴 했었는데요. 오늘 이런 큰 화면으로 이렇게 극장에서 본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압도적인 박력에 완전히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1969년생입니다. 근데 이 작품 61년도 작품인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만 자료가 너무나 완벽하게 복원이 돼서 마치 개봉 첫날 첫 회에서 명보극장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 생생한 느낌이 너무 압도적이고 좋았고요. 여기 사실 저기 젊은 영화학도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어떤 외람되지만 계보 내지는 족보를 잠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동네에서 자주 뵙고 얘기를 많이 나눈 이장호 감독님도 저희 계신데 이장호 감독님께서 신상옥 감독님의 조감독 연출부 생활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선우 감독님이 또 이장호 감독님의 조감독 생활을 했었고요. 저는 1995년에 장선우 감독님의 조감독을 지망했다가 탈락했던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용주 감독은 살인의 추억 때 저의 연출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출부와 감독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치환시킨다면 신상옥 감독님은 저의 한 어떤 증조부 예.
제가 연출을 하고 싶었던 장선우 감독님의 감독님이 이장호 감독님이고 그런 이장호 감독님이 연출부 생활을 하셨던 분이 신상옥 감독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어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저는 사실 뭐 제가 이 자리에 껴서 이렇게 뭐 신상옥 감독님과 작품에 대해서 뭐 감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송구함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처지니까 이제 그 어떤 전체 상황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너무나 유명한 미술 작품 뭐 모나리자나 뭐 로댕의 작품 같은 것들을 미술 교과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 진정한 그 작품의 어떤 이건 그냥 전설적인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게 상투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작품들이 실제 미술관에 가서 그 진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오는 어떤 떨림이나 박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교과서에 인쇄된 사진으로 모나리자를 보는 것과 루브르인가요? 거기 가서 그 진품을 보는 것은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상옥 또 뭐 여기 김수용 감독님 또 유영목, 김기영 감독님 이런 분들의 작품에 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무슨 세미나에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그 개봉 첫날의 그 화면의 느낌 그대로 이런 극장에 와서 그 신상옥 감독님의 샷들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진품을 봤을 때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봤던 상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뭐 영화를 찍고 있는 현역 감독으로서 오늘 되게 너무나 그 연산군이 작품 새롭게 생생한 느낌을 받으면서 봤고요. 박력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하고 싶었습니다. 편집의 박력, 그다음에 색채의 박력,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에서부터 모든 것의 그 박력이 정말 몸이 짓눌리는 듯한 느낌으로 봤고요. 특히 여기 신영진 선배님께서 그 장록수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표정 그리고 그 술잔을 탁 내밀었을 때 그것이 장록수의 옷이 병풍에 착 걸리는 아주 스트레이트한 놀라운 편집의 어떤 박력이라든가 감각 이런 것들 되게 저는 생생하게 다가와서 영화 교과서나 무슨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영화가 아니라 최신 개봉작을 오늘 극장에 와서 감상한 듯한 그런 생생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봉준호 감독이 연산군을 리메이크 한다면 꼭 안 빠질 장면이 뭔지요 저희가. 다음은 봉준호 감독이 그 봉준호 감독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건축학개론으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 이용주 감독이 이 자리에 같이 하셨는데요. 이용주 감독의 그 건축학개론이 한 시대의 분위기를 담아내면서 또 현대의 젊은이들에게도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얘기를 다뤘는데요. 신상옥 감독님의 작품 세계, 또 연산군을 보고 자신의 작품 세계와 비교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또 감상평이랄까요?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떨릴 줄 몰랐는데 TV에서나 뵀던 선배님들 저 오늘 처음 뵙는 분 너무 많고요. 아까 가장 제가 막낸 것 같은 증증 손자 정도 되는 참고로 건축학교 현장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었는데요. 그 연산군 너무 재밌게 봤고요. 공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의 힘이랄까요? 신상옥 감독님 영화 저 스크린 보고 저 쳤는데 그 영화의 힘 그리고 스케일이 참 처음에 굉장히 큰 스케일의 영화구나. 지금 봐도 지금 제가 만약 연상을 찍는다고 생각했을 때 좀 화감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엄두가 좀 안 되는 샷들이나 군중씬 그리고 뭐 의상 같은 거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준비한 것 같고 반성했습니다. 그 정말 꼼꼼하게 만든 힘 있는 영화고 그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혼이랄까요? 그 영화를 정말 잘 만들고 싶다는 그 에너지가 너무 잘 전달이 돼서 좀 약간 그
예상 밖의 충격받았고요. 드는 감상은 제가 그 연상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상은 모르지만 뒤에 그 당시에 이제 일을 같이 하셨던 분이시라고 여겨지시는 그 선배님께서 제 선배님께서 배우분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그 배우분 이름 이렇게 막뭐 희가비 뭐 그러시면서 그 개봉 날짜와 그 당시 제작비 스코어를 다 외우고 계시면서 그거를 작게 혼자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 신성호 감독님 그 자서전처럼 정말 영화가 인생 그 자체구나라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정말 그 여기 이제 그 배우분들 그 젊었을 때 모습, 저희 어머니 굉장히 그 신용 선배님 팬이셨는데 그런 회한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영화 감독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자리였고요. 예,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시각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분은 영화 기획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고영욱 감독입니다. 현재 한국 고전 영화 속에서 그 서울의 모습을 찾아내서 그것을 작품화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영욱 감독에게 신상욱 감독님의 작품 세계에 대한 생각과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과 신상욱 감독님의 작품이 갖고 있는 의의 이런 것들을 한번 현대에 있어서의 신상욱 감독님의 감독의 그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일단 신상욱 감독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장르를 다 만드시니까 거기에는 액션도 있고 눈물도 있고 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사실 다른 나라의 여러 유명한 감독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신상욱이라는 이름 석자를 볼 때마다 항상 영화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상욱 감독님도 자서전이 있으시고 최현희 선생님도 자서전이 있으시고 김수용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영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산영화제에서 나왔을 때 그 책 제목이 아까 말씀하셨던 머슴에서 왕까지 한국 영화의 남성 아이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제목 그대로 오늘 머슴부터 왕까지를 전부 보는 어떤 즐거운 자리였는데 전 일단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정말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다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같이 관객석에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사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한국 영화의 역사가 이렇게 지나갔구나라는 것들이 너무나 즐거운 경험이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 신상욱 감독 영화들을 쭉 다 보면서 다른 분들 대부분 서울에서 찍은 영화들이 많거든요. 60년대 초반까지. 그런데 신상욱 감독님 영화 보면 서울에서도 고생길을 찾아다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최현희 선생님 같은 경우 지옥화에선 그 진흙탕에서 너무 막 강에서 고생하시는데 그 살고지 다리 쪽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마 그 지금 먼저 보신 첫 작품 연령문 같은 경우는 금곡 쪽에서 한옥들을 찾아셨다고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장면들 보면 그 정말 발로 뛰어서 헌팅을 다니면서 얼마나 그 영화에 어울리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는가가 다 보이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런 풍경들을 볼 수가 없지만 영화 속에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광경들을 다시 본다는 것 너무나 저한테는 또 새로운 경험이기도 한데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시내에. 그런데 그 신상욱 감독님 58년도 영화 지옥화에 나오는 거기서 남대문 시장 통해서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면서 아까 저희 스태프들하고 야 이게 아직도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면서 너무 저보다 더 젊은 스태프들이니까 다들 막 놀랐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직접 촬영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사실 이 신영균 선생님의 박력이 있다면 또
그걸 또 감싸주는 최은희 선생님의 아주 부드러움, 온유함이, 은근함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오늘 영화들도 좋지만 올 5월에 영상자료에서 또 발굴과 복원전을 할 때 신상욱 감독님 빨간 마우라를 다시 합니다. 전 작년에도 봤는데 거기서 정말 이제 멧돼지 신영균 선생님과 이제 상처한 입장에서 그 모든 그 남편의 동료들과 후배들을 바라보는 또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서의 최은희 선생님의 모습이 또 그 영화만큼 아름다운 영화가 없습니다. 그때 오늘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그 빨간 마을을 보시면 정말 박력과 부드러움이 어떻게 만나는지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월달에 있을 그 영상자료원의 연례 행사인 초기 영화 발굴 복원전에서 그 영상자료원의 디지털로 복원한 빨간 마우라 상영에 대한 홍보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홍보를 덧붙이자면은 영상자료원이 매년 저희 한국 영화에 대한 회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13일이 개막날입니다. 최은희 여사님의 특별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약 20여 편의 영화들을 최은희 여사님께서 주연했던 영화들을 상영하는 계획인데요. 그때 여러분들께도 꼭 다시 오셔서 최은희 여사님의 작품 세계, 연기자로서, 감독으로서 어떠한 작품들의 족적이 있었는지를 직접 아까 봉수호 감독 말대로 물론 영상자료에서 뭐 유튜브 그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영화는 특히 이렇게 60년대, 70년대 영화들은 비디오나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감독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된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볼 때 비로소 그 영화를 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영상자료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때 추억을 나누실 분들, 또 새롭게 보실 분들 꼭 영화를 보시러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약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 패널들의 이야기로 마감을 할까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젊은 그 영화 학도들과 또 제가 다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신상욱 감독님과 한 시대를 같이 하셨던 그런 영화인들께서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추억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 패널들에게 누구에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크는 없고요. 네, 혹시 말씀하실 분, 뭐 질문이 있나요? 저쪽에 어디 계시? 예, 그 바로 뒤쪽에 손 드신 분 있었나요? 예, 말씀해 주시죠. 혹시? 네, 저는 예술고등학교에서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나와서 제가 원래 예정이 없던 거 하는 바람에 저는 예술고등학교에서 네, 저는 부천에 있는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영화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요. 예전에는 연출부나 조감독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영화계에 있다가 입봉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처럼 고등학교나 대학원에서 단편을 만들다가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다거나 대학을 잘 가서 어떻게 입봉하게 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거는 사족인데 저희 학교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마스터 클래스나 간단한 특강 같은 거 해주시면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예, 이제 그 고등학생께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막 젊어지는 분위기에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
감독에 대한 그 질문이었으니까 혹시 김세형 감독님 좀 해주실 만한 말씀 있으시면. 난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딴 데 쳐다보고 안 들었어요. 무슨 얘기. 왜 고등학교 학생이 벌써 이렇게 영화에 이렇게 그냥 몸살을 한다면은 앞으로 어떡하겠어요. 사실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곧 영화 감독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때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는 10년은 충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뭐가 돼요. 남들이 뭐다 인정해서. 그야 누가 인정하느냐? 성균지점이죠. 돈 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다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이 감독이 되는데요. 그때 그 감독이 잘 만들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잘 만드느냐? 예술, 물론 예술도 좀 있어야겠지만 사람이 많이 와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으느냐 그것부터 이유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상훈 감독님께 여쭤봐서도 똑같은 비슷한 답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세상 그분은 꿈꾸만 있었을 거예요.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럼 또 질문이나 또 나누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좀 손을 들어주시면 어떨까? 네. 저쪽에 뒤에 계십니다. 뭐 말씀 그냥 그 자리에서 해주시겠어요? 저는 영화를 좀 오랫동안 봐온 사람인데요. 신상욱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 그 속내시라는 작품이 1969년도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필름이 없어서 그런 건지 거의 찾지를 못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개봉 당시 혹시 보셨는지요, 극장에서? 예, 맞습니다. 아 예. 영화가 분명히 개봉이 됐었는데 그 송내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혹시 윤정원 선생님 조금 안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목이 뭔가? 내시요. 내시? 그게 있어. 제작자들이 연합해서 홍콩 같은데 그 수출을 할 때 그 프린트를 내기 위해서, 값을 내기 위해서 오리지널 포지필을 그냥 제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영화들이 지금 소진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와중에 이게 분실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송내시도 저도 물론 봤습니다. 뭐 제가 호학으로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1950년대, 60년대 한국 영화들은 제대로 남아있는 영화보다 잃어버린 영화들, 또 소변 영화들이 더 많은데 신상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필름을 직접 경영하시면서 본인의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동시에 본인의 필름들을 굉장히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아주 꼼꼼하게 챙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상훈 감독님의 작품 세계의 전모를 저희가 아쉬우나마 동시대의 다른 감독님들의 작품에 비하면 그래도 다 훑어볼 수 있을 만큼 대표작들이 남아있는 것이 저희들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옥화나 또 사랑받는 어머니 같은 그런 작품들이 만약에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한국 영화사가 얼마나 빈곤해졌을까. 그래서 참 아찔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러면은 아마 한 10분 정도 더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저 최은희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신상욱 감독님하고 이제 여배우와 감독으로서도 계속 같이 일을 하셨지만 또 반려자이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실 때 이따 와서 해요. 신상욱 감독님하고 크게 신상욱 감독님과 여배우로서 그리고 같은 신필름에서 일하시면서 같이 작업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반려자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땠는지 좀 어떠셨는지. 네, 제가 다시 질문을 좀 정리하자면은 신상욱 감독님과는 또 그 남편과 아내로서
평생의 동반자시면서 또 여배우와 감독으로서 또 신상욱 감독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신필립이랄지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양예고랄지 모든 점에서 동반자 역할을 하셨는데 주연이 여사님께 신상욱 감독님은 어떤 존재이셨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 잘 알겠지만은 일부 작품을 나는 그 김지영 감독님 작품 5개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한 개씩밖에 못했어요. 우리 신필님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딴 데 나갈 때 출연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신 감독이 원래 욕심이 많은 분이라서 딴 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반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지내왔지만은 감독으로서는 정말 최고죠. 정말 이 배우들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없어요. 어떤 감독은 그냥 배우들을 쥐어짜가지고 너 시선을 이렇게 봐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라, 이런 것까지 잔소리하는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자기 그 감정에 의해서 시선도 주고 그러는 건데 꼭 감독이 자기 이 그림거리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그런 감독이 있거든요. 우리 김수영 감독은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근데 신 감독은 우선 당신이 그 카메라를 하기 때문에 무슨 배우가 움직이는 대로 배우가 감정 나는 대로 움직이게끔 다 따라주니까 그래서 참 보기가 편한 감독으로서 그런 분이고 또 남편으로서는 0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말이죠. 그 배우 노릇 해주랴, 아내 노릇 해주랴, 또 가정부 노릇 해주랴 이렇게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 감독이 우리 최은희 여사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아마 영화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왜? 그 강화도령이라는 걸 촬영을 하는데요. 우리 최은희 여사가 이제 죽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살리기 위해서는 입에다 물을 넣어주는 게 있어요. 입에다 물을 넣어줘야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마지막에 입에다 물을 넣어줘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거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약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여튼 입에다가 물을 물고 약을 물었더니 물을 물고 우리 최 여사 입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물을. 괜히 남편이 카메라 딱 들고 있는데 그 입에다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다가 흘렸다고 내가. 근데 카 타고 다시 하는 거야. 몇 번 에너지를 내고 제대로 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감독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같아. 뭐 이제 시간 다 된 거 아닙니까? 네, 막 본격적으로 얘기 보따리가 풀릴 것 같지만 저희가 여기서 아쉬운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칠주기의 추모의 행사지만 그것이 어떤 슬프거나 또 무거운 자리가 아니라 신상욱 감독님을 정말 저희 곁에 계시는 실취를 느끼는 기분처럼 되돌아보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그 고등학생이 질문해 준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우리 고전 영화 또 신상욱 감독님의 기억들이 추억이나 회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지금의 감독들에게 또 앞으로의 한국 영화계를 길궈나갈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 계승되고 또 재발견되고 복원되고 재창조되는 그런 자리가 매년 이 추모의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 또 그 후에도 계속 이런 자리가 계속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좀 더 밝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도 공지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은 아니지만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신영준 예술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케이터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나누시고 또 서로 인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 산하경명회 이인정 회장님께서 후원하셔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간단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물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